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2주나 쉬었네요. 3주 만에 돌아왔어요. 42주 차입니다. 이제 10주 차 남았는데요. 꾸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놓치지는 않아야 되니까요. 부산의 하락률 순위 지금 몇인 줄 아시나요? 광역시 중에서 지금 5위예요. 저는 머지않아서 울산을 제끼고 대구를 제끼고 대전을 제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하락률 순위가 이 상위권 1, 2, 3위 안에 들지도 모르겠다. 네,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규제 해제되고 나서 매수 우위지수 살펴보시면은 조금 일부 반등은 했죠. 일부 반등은 했지만 매수세는 거의 붙지 않아요. 매물이 일부 늘어나다가 조금 줄어들면서 매수 우위지수가 조금 나아 보이는 정도지만 전국에서 대구 사람, 인천 사람, 광주 사람, 대전 사람, 울산 사람 누가 부산으로 투자를 하러 간단 말입니까? 순환매가 없다. 전국에서 규제 해제되면 다시 몰려들 거라는 일부의 기대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효과는 없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사라지는 시장. 그 시장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정보에 빠꼬미가 되어서 손바닥 안에 놓고 들여다보듯이 빤히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똑같이 떨어지는구나. 같이 키 맞추기 하는구나.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이제 잘 없을 거예요. 그만큼 뭐 유튜브를 통해서건 아니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건 전국적인 상황이 같이 흘러가는구나, 동조화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부산 매수 우위지수 대구만큼이나 많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도토리 키재기죠. 요 60이 하면 의미 없는 시장. 이미 부산은 의미 없는 시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60을 언제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부산 진한 파란색이 언제 60 이하로 떨어졌냐 보면 올 초에 이미 망했다. 이미 망했다. 이때 이후로 시장에 진입한 사람은 좀 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의심해 봐야 될 정도. 혹여 30% 40%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사셨다면 제가 일견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물건을 구매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무조건 우상향 네, 좋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릴 자신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과거에 서울 지역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7년 8년 만에 다시 원금을 회복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이 7년 8년 동안 시간 지나고 나서 원금 회복하면 뭐니까 이 기간 동안 지금 은행 이자는 5% 6%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예금만 가만히 넣어놓고 있어도 거의 60% 70%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인데 이 아파트에 돈을 묻어놓고 떨어지는 거 보면서 마음고생을 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부동산 우상향을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외쳐본들 뭘 하겠습니까? 딴 사람들 반응 안 합니다. 자, 매수지수 60 이하로 언제 떨어졌나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자, 부산 지역 확실히 오래 맞네요. 오래 접어들면서 확 꺾였다. 모든 지역이 같이 꺾였는데 그나마 부산이 뒤늦게 꺾여서 이거 떨어지는 건가? 야, 부산은 달라라고 끊임없이 원웨이를 주장하셨겠지만 원웨이 하방입니다. 원웨이 하방. 자,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빠꾸가 없어요. 빠꾸가 없습니다. 지금 이 40 이거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60 이상 올라가줘야 됩니다. 40 이상, 좀 더 정밀하게 이야기하자면, 40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이 가장 데드 포인트.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점이죠. 60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시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부산, 올해 들어서 이미 시장은 완전히 꺾여 나가기 시작했다. 60 이상 재차 반등을 시도했을 때, 60을 뚫고 올라가주면 시장 분위기는 조금 더 버텨내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못하더라. 부산 지금 파랗지는 않죠? 파랗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울산도 파랗지는 않았어요. 한 주 사이에 한 주가 이렇게 낙폭이 커집니다. 파란색 접어들면 굉장히 무서운 구간이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가장 우려스럽게 본다는 이 부분 전세 지수가 더 많이 빠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 굉장히 높은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더라. 자, 여기 계단식 하락 이런 거 없습니다. 부산 지역 뚝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자, 전세가격 지수 살펴보시면 부산 지역 불과 몇 달인가요? 이거 한 달, 두 달,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전세 가격 빠지나 요런 느낌의 실거래 지수. 하지만 저때도 생각보다 하락 거래는 많이 나타나거든요. 마이너스 0.04와 마이너스 0.25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 인천도 빠지나 했는데 전세 지수가 전국 탑으로 빠집니다. 전국 탑으로 빠지는 인천보다 부산이 전세 매물이 더 많단 말입니다. 전세 매물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고 그것은
매매 가격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이야기 계속 드리잖아요. 자, 부산 그래도 신고가 비율 20%는 꾸역꾸역 지켜냈어요. 20%가 한 두 주 무너지고 나면 다시 20%, 20%가 무너지고 나면 다시 20%, 어떻게든 20%를 지켜내려는 노력, 눈물겨운 노력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끝났다. 신고가 비율 서서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신고가 10% 넘는 15%에 육박하는 이 신고가 중에서 정말 제대로 된 신고가는 만에 한 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사실상 신고가는 없다. 뭐 법인 물건, 통한 거래, 아주 고층의 펜트하우스 비싼 가격, 뭐 그런 것들 신고가 존재하긴 했어요. 그 외에는 눈을 씻고 봐도 없더라. 아, 있긴 있어요. 싼 가격의 아파트들, 이 눈먼 자들의 도시, 눈먼 자들의 도시로 되어버린 듯한 느낌. 주간 거래량 규제 지역 해제되고 그나마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거 보이시죠? 살아나는 거 보이시죠? 이게 한계입니다. 300건 주간 거래 기준으로 300건 이게 맥스. 요 정도 선에서 멈추지 불과 연초까지 이런 분위기도 다시 살려내기 어렵다. 거래가 정말 안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00건에 거의 1000건을 살짝 넘어서는 거래량. 서울이 700건이니까 부산 1000건이면 거래 많은 거예요. 근데 하락은 같이 키 맞추기를 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보다 거래량이 더 떨어지는 시기를 생각하시고 매매건 투자건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놓고 보면은 거래량 그나마 좋은 시절이 바짝 있기는 했다. 하지만 좋은 시절 끝났다. 인구 1000만으로 놓고 환산해보면은 부산의 거래량 3000건 수준이잖아요. 요 파란색 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9000건 선을 지금 인구 1000만으로 놓고 환산했을 때 3000건 수준이니까 지금 거래량 3배는 되어야지 뭔가를 좀 해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급격한 V자 반등 없어요. 급격한 V자 반등 없습니다. 최소한 거래량 좀 이거 체크는 좀 꾸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태라고 제가 1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진한 파란색 보시면은 최근에 여기 제가 지금 빨간색 선으로 따라 그리고 있는데요. 근래 전세 거래가 많았던 것이 다시 줄어드는 형태로 간다. 이 진한 파랑의 전세 거래량 흐름이 좀 줄어드는 형태로 간다. 아파트 늘어난 개수만큼만 해도 전세 거래량은 무조건 늘어나야 되는 이런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갭이 챙긴다는 말은 전세 거래가 굉장히 안 된다. 빨간불 들어왔어요. 건너지 마세요. 자, 매매 매물 살펴보시면 부산의 매매 매물 지금 어떤가요? 압도적인 1위. 이게 단순 개수 이렇게 보면 서울이 매매 매물은 더 많아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딱 땡겨보면 그래도 매매 매물은 부산이 상황이 조금 낫다. 하지만 근래 대구는 아주 완만한 상승세였음에 불구하고 부산은 급격한 상승세.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규제 해제 이제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거의 한 달 다 되어 가나요? 요 실망감. 한 달이 지났는데 시장이 반응이 없어? 이거 뭐야 하고 누군가가 또 매물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매물을 내놓지 않더라도 전세 매물이 안 빠지면 어쩔 수 없이 매매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부산이 인천 다음으로 하락을 많이 할 거라고 보는 이유, 오늘 제목에 붙인 것처럼 하락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이 전세 매물입니다. 전세 매물 이 기울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인천도 장난 아니에요. 인천도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엎치락 뒤치락 할지도 몰라요. 자,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비교해보기 전에 자, 대구의 상황 이렇게 시장 분위기 안 좋다는 대구도 전세 매물이 이 정도 수준밖에 늘지 않았어요. 연초에 7000건 대비 2020년 1월달 거의 7000건 대비 지금 한 11,000건 11,000건까지 아직 덜 올랐죠. 이 정도 대략 한 5,000건 정도 늘어났나요? 플러스 5,000건. 부산의 경우는요 9,000건 정도 수준에서 17,000건 수준으로 이 도대체 몇 개나 늘었나요? 거의 8,000건이 늘었어요. 8,000건.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연초에 분위기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던 시절에는 전세 매물이 늘지 않았죠.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직감하는 순간 전세 매물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얘가 늘어나면 매매 매물도 다시 끌어올려 버립니다. 자,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놓고 봤을 때 부산이 1위더라.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천보다도 더 위험하다. 인천 전세 실거래 지수 마이너스 0.41이잖아요. 부산 이제 마이너스 0.26이에요. 주간 실거래 지수, 전세 주간 실거래 지수가. 인천보다 부산이 더 많이 빠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부산 사람들 어느 정도 약간의 기마이가 있음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 상태로는 못 버틴다. 가격이 못 버틴다.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조정 같이 옵니다. 규제 해제되었다고 분위기 달라지지 않았어요. 매물이나 전세나
전세 매물이나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앞에서 쭉 살펴봤는데요. 시장 분위기 달라지지 않았다. 전국이 빙하기로 돌입했다라고 하는 부분 아마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매물을 구경하러 다녀보신다든지 아니면 혹시 매도 예정자 매물을 시장에 내놔 봤을 때 시장의 반응 없죠. 네, 시청 감사합니다.